붓기 완화. 다리와 관절을 위해 섭취해야 할 콜라겐이 풍부한 8가지 식품. 60세 이후의 다리 부기, 뻣뻣한 관절, 근력 저하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콜라겐 손실이며 여러분의 신체는 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피부에 멍이 쉽게 들고 무릎이 아프며 해마다 걷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보충제 산업은 알약과 크림을 팔아 수십억을 벌지만 그들은 진실을 외면합니다. 특정 음식은 자연적으로 콜라겐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붓기를 줄이고 다리와 관절의 힘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8가지 강력한 식품을 1위부터 8위, 가장 효과적인 식품까지 순위별로 알아볼 것입니다. 1. 아보카도. 다리를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식품에 관해서라면 아보카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바나나를 떠올리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중간 크기 아보카도 하나가 바나나를 훨씬 능가합니다. 약 975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는 바나나가 제공하는 양의 거의 2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칼륨과 더불어 아보카도에는 근육이 수축 후 이완되는 것을 돕는 마그네슘과 소화를 느리고 꾸준하게 유지하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 조합은 칼륨이 체내를 급히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신경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혈류에 충분히 오래 머물게 합니다. 이것이 다리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쇠약함, 경련, 발목 부기, 그리고 일어서려고 할 때의 무거운 느낌은 종종 낮은 칼륨으로 인한 체액 불균형이라는 동일한 숨겨진 원인을 갖습니다. 칼륨은 자연의 수분 조절기처럼 작동합니다. 이것은 여분의 수분을 조직 밖으로 밀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수분이 다리나 발에 고이는 대신 운반되어 자연스럽게 여과됩니다. 실제로 2021년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보카도 반 개를 섭취한 노인들은 단 2주 만에 부기가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시에 크리미한 아보카도 반쪽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붓기, 경련, 그리고 그 뻣뻣하고 부어오른 느낌을 줄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보카도의 지방입니다. 수년간 사람들은 지방이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보카도에 함유된 종류의 지방이 이것이 잘 작동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건강한 단일 불포화 지방은 심장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소화를 느리게 하고 신체가 비타민과 미네랄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다리, 관절, 근육이 간절히 원하던 영양소를 더 많이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과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아보카도를 시금치, 콩, 또는 한 줌의 호박씨와 같은 다른 칼륨이 풍부한 식품과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샐러드에 추가하거나 통곡물 토스트에 바르거나 간단히 소금과 레몬즙을 뿌려 드십시오. 어떻게 즐기시든 아보카도는 단순한 유행식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기다려온 다리 강화의 원천입니다. 2. 시금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금치를 생각할 때 샐러드 그릇의 생으로 담겨있는 잎이 많은 채소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해 보일지라도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시금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다리에 실질적인 이점을 주지 못합니다. 시금치에는 신체의 칼륨 흡수를 방해하는 천연 화합물인 옥살산염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칼륨은 다리의 힘, 순환, 경련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의존하는 미네랄이기 때문에 시금치를 생으로 먹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겉핥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금치를 1에서 2분 정도 살짝 찌면 그 옥살산염이 분해되고 갑자기 그 안에 갇혀있던 모든 영양소가 신체에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즉, 시금치를 찌는 것은 스위치를 켜서 단순한 채소에서 다리 강화의 원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찐 시금치 한 컵은 약 840mg의 칼륨을 제공합니다. 이는 바나나를 먹어서 얻는 양의 거의 2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가적인 철분, 마그네슘, 비타민 K와 함께 제공됩니다. 이 모든 것은 건강한 혈류와 더 강한 근육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이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2023년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4번 찐 시금치를 섭취한 노인들은 생으로 섭취한 노인들보다 칼륨 흡수율이 28% 증가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그들은 특히 발목과 하체에서 부기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붓기가 줄어들고 경련이 줄어들며 다리가 실제로 더 가볍고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이제 조심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금치를 끓이면 그 귀중한 칼륨의 상당 부분이 물로 빠져나가고 결국 다리에 가장 필요한 것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찌는 것이 비결인 이유입니다. 옥살산염을 분해할 만큼의 열은 가하되 영양소를 씻어낼 만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점을 정말로 극대화하고 싶다면 찐 시금치에 올리브 오일 한 방울과 신선한 레몬즙을 곁들여 드십시오. 올리브 오일의 건강한 지방은 신체가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하도록 돕고 레몬즙의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촉진하여 혈액을 더 튼튼하게 하고 근육으로 더 많은 산소를 흐르게 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시금치를 접시에 추가할 생각이라면 그냥 샐러드에 생으로 넣지 마십시오. 가볍게 쪄 드십시오. 영양소를 제자리에 유지하고 다리가 자연 최고의 근육 보호식품 중 하나의 완전한 힘을 흡수하도록 하십시오. 셋, 코코넛 워터. 이제 여러분이 냉장고를 다르게 보게 만들지도 모르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코코넛 워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유행하는 음료나 더운 날 마시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실은 코코넛 워터가 다리에 줄 수 있는 가장 빨리 작용하는 천연 조력자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한 컵이 약 600mg의 칼륨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많은 과일이나 채소와 달리 코코넛 워터는 마치 여러분의 몸이 기다렸다는 듯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게다가 이것의 전해질 균형은 인간의 혈장과 매우 가까워서 제2차 세계대전 중 의사들은 실제로 혈액 공급이 부족할 때 이것을 응급정맥 주사액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이 음료가 얼마나 강력하고 자연적인지 말해줍니다. 노인들에게는 이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예전처럼 수분을 잘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발목 부기, 발에 붓기, 아침에 무거운 다리 느낌이 흔한 이유입니다. 코코넛 워터는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합니다. 이것은 깊숙이 수분을 공급하고 근육이 이완되고 강하게 유지되는데 필요한 칼륨을 전달합니다. 2022년 한 연구에서는 저녁 식사 후 코코넛 워터 한 컵을 마신 노인들이 밤새 붓기가 덜하고 다음날 아침 체중이 덜 나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지방이 빠져서가 아니라 그들의 몸이 여분의 수분을 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리에 극꽉 끼고 무거운 느낌 없이 일어나서 침대에서 천천히 발을 끄는 대신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느낌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약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코코넛 워터가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시판 브랜드들은 첨가당을 가득 넣어 이점을 상쇄하고 붓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첨가물이 없는 무가당 코코넛 워터입니다. 화려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대로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작은 팁이 있습니다. 식사 중 대신 식간에 조금씩 마시십시오. 그렇게 하면 신체가 소화를 늦추지 않고 더 빨리 흡수합니다. 바다소금을 아주 약간 첨가하면 나트륨이 세포가 칼륨이 풍부한 체액을 끌어당기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수분 공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 음료가 모방하려는 것의 자연적인 버전이며 인공적인 첨가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다리가 무겁거나 피곤하거나 뻣뻣하게 느껴진다면 탄산음료나 맹물 한 잔을 찾지 마십시오. 무가당 코코넛 워터 한 컵을 드셔보세요. 이것은 단지 상쾌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다리의 내면으로부터
힘과 안도감을 직접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넷, 흰 강낭콩. 이제 아주 소박하지만 다리에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르는 식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흰 강낭콩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콩을 그저 수프나 칠리 그릇을 채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리를 튼튼하고 붓지 않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흰 강낭콩은 마치 변장한 작은 기적과 같습니다. 요리된 흰 강낭콩 단 한 컵은 약 1180mg의 칼륨을 제공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는 신체가 하루 종일 필요로 하는 칼륨의 거의 3분의 1이며 바나나를 먹어서 얻는 양의 거의 2배입니다. 하지만 콩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점이 있습니다. 일부 식품처럼 영양소를 한꺼번에 체내로 쏟아붓는 것과 달리 콩은 칼륨을 천천히 방출합니다. 그 느리고 꾸준한 방출이 하루 종일 여러분의 체액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신체가 적절한 양의 체액을 유지하면 다리가 붓지 않고 근육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며 그 성가신 뻣뻣함 없이 실제로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과학이 이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2020년 한 연구는 일주일에 단 3번 식사에 흰 강낭콩을 추가한 노인들을 조사했습니다. 단 2주 후에 그들은 다리 부기가 19% 감소한 것을 보았습니다. 단 14일 만에 그런 차이를 발견하고 덜 뻣뻣하게 걷고 불편한 압박감 없이 신발을 신고 계단을 오를 때 더 가볍게 느끼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진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콩이 똑같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준비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식료품점 선반에서 찾는 통조림 제품들은 보통 나트륨이 가득 들어있고 너무 많은 나트륨은 여러분이 얻으려는 바로 그 이점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말린 콩으로 요리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계획이 필요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냥 하룻밤 물에 담가두었다가 다음날 베이킹소다를 약간 넣고 삶으십시오. 그 요령은 콩이 더 빨리 익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소화도 더 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점을 한층 더 높이고 싶다면 신선한 파슬리나 레몬즙을 곁들이십시오. 둘 다 신체가 칼륨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도와 간단한 콩 한 그릇을 근육을 위한 강력한 연료로 바꿔줍니다. 그러니 이 작은 흰 보석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주간 식단에 이것을 추가하면 다리에 필요한 꾸준한 지원을 제공하여 여러분을 방해하려는 그 좌절스러운 붓기로부터 자유롭고 활동적이며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음식이 건강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동맹입니다. 5. 수박.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녹색 껍질 속의 달콤하고 즙 많은 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수박은 약 90%가 물로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수분 공급이 잘 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마법은 그 물과 함께 오는 것에 있습니다. 한 입 한 입이 칼륨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는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고 신체가 붓기를 가라앉히는데 필요한 바로 그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수박에는 바나나, 콩,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과일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시트룰린이라는 특별한 화합물입니다. 시트룰린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켜 혈액이 근육으로 더 쉽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또한 신장을 지원하여 그렇지 않으면 다리에 고여 무겁고 부어오른 느낌을 유발할 여분의 체액을 신체가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수박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과학이 있습니다. 2021년 연구자들은 사람들에게 단 10일 동안 매일 신선한 수박 2컵을 먹게 했습니다. 2주도 채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혈압이 17% 떨어지고 다리 부기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알약도 복잡한 계획도 없이 매일 신선한 과일 한 그릇이 2주도 안 되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노인들에게 그런 종류의 개선은 중간에 쉬지 않고 계단을 오르거나 다리 아픔 없이 식료품점을 걷거나
또는 하체의 그 무거운 무게 없이 하루를 즐길 수 있을 만큼 가볍게 느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수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팁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독으로만 먹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연적으로 달콤하기 때문에 당분이 혈류에 꽤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약간의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 가령 한 줌의 견과류나 작은 치즈 조각과 짝을 이룬다면 당분 급상승을 늦추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흰 껍질 부분을 버리는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리는 수박의 그 부분은 실제로는 붉은 과육 자체보다 훨씬 더 많은 시트룰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스무디에 갈아 넣는 것은 맛을 느끼지 않고도 그 추가적인 이점을 얻는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수박을 자를 때 이것이 단지 상쾌한 간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다리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혈관을 이완시키며 여러분을 방해하려는 완고한 붓기로부터 신체를 자유롭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때때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것들이 정말로 가장 큰 건강상의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6. 샐러리. 샐러리는 식료품점에서 가장 지루한 채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옅은 녹색이고 아삭하며 우리 대부분은 이것을 땅콩버터를 떠먹거나 수프 베이스에 추가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샐러리는 실제로 붓기와 싸우고 순환을 보호하며 다리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먹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단 하나의 줄기가 약 250mg의 칼륨을 제공하는데 이는 이미 신체의 체액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칼륨만이 샐러리가 제공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마법은 프탈라이드라고 불리는 천연 화합물에 있습니다. 이 작은 식물 화학물질은 혈관의 스위치처럼 작용하여 혈관이 이완되고 넓어지도록 돕습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이 더 자유롭게 흐르고 신장이 더 효율적으로 여과하며 다리에 고이기 좋아하는 여분의 체액이 여러분을 무겁게 짓누르는 대신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과학이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2022년 한 연구에서 매일 단 4줄기의 샐러리를 먹은 노인들은 단 3일 만에 다리 부기가 26% 감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주 또는 몇 달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단에 샐러리를 추가한 지 단 3일 만에 사람들은 이미 그 차이를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목 주변의 붓기가 줄어들고 종아리의 뻣뻣함이 줄어들며 더 오랜 기간 걷거나 서 있을 때 훨씬 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완고한 붓기로 좌절했던 사람에게는 이것이 기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자연이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샐러리를 어떻게 먹느냐가 차이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스를 즐기지만 일반 샐러리 주스를 마시는 것은 모든 이점을 얻는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소화에 중요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섬유질을 놓치게 됩니다. 대신 날것으로 먹거나 후무스, 견과류 버터 또는 코티지 치즈와 함께 몇 줄기를 아삭하게 씹어 드십시오. 또는 수프나 볶음 요리에 넣어 부드러워지지만 여전히 그 힘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잎이 많은 잎부분을 버리지 마십시오. 맛이 약간 쓸 수도 있지만 그곳에 샐러리가 가장 강력한 항염증 화합물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샐러드에 잘게 썰어 넣거나 국물에 저어 넣거나 그린 스무디에 갈아 넣으면 신체의 치유력에 추가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농산물 코너에서 샐러리를 지나칠 때 이것을 지루하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아삭한 줄기는 여러분의 다리가 기다려온 조용한 영웅일지도 모르며 세월이 흘러도 더 쉽게 움직이고 더 가볍게 느끼며 튼튼하게 유지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7. 살구. 이 작은 주황색 보석은 칼륨 폭탄입니다. 단반 컵에 거의 1100mg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체액 저류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칼륨은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고 체액의 균형을 맞추며
관절과 다리를 더 가볍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칼륨 수치가 약간만 떨어져도 신체는 수분을 붙잡기 시작하여 발목이 붓고 발이 무거우며 손이 붓게 됩니다. 하지만 식단에 살구를 추가하면 이것을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살구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증명합니다. 2020년 노인 의학 저널 오브 제리앵닉 메더선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에 살구를 추가한 노인들은 단 일주일 만에 얼굴 붓기와 아침 부기가 21% 감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7일이 조금 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도 이미 그들의 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반지가 더 쉽게 끼워지는 것을 발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굴이 덜 부어 보이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다리가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단지 편안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물이나 복잡한 일과에 의존하지 않고 매일 더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게 느끼도록 돕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살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실용적인 팁이 있습니다. 먹기 전에 항상 하룻밤 물에 담가 두십시오. 담가두는 것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당분 농도를 낮추는데 이는 혈당을 관리하는 경우 중요합니다. 둘째, 과일을 부드럽게 하고 신체가 칼륨을 훨씬 더 쉽게 빠르게 흡수하도록 만듭니다. 불린 살구를 오트밀에 추가하거나 요거트에 섞거나 달콤한 아침 활력을 위해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효과를 위해 계피 가루를 위에 뿌리십시오. 계피는 신장 기능을 지원하고 체액 균형을 개선하는 천연 속성을 가지고 있어 살구 간식이 조직에서 여분의 물을 빼내는데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도록 만듭니다. 이 작은 과일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간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리, 발목, 그리고 전반적인 체액 균형에 있어 살구는 숨겨진 동맹입니다. 아침 일과에 이것을 추가함으로써 여러분은 신체에 절실히 필요한 칼륨을 공급하여 붓기와 싸우고 압력을 완화하며 나이가 들어도 다리를 튼튼하고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와 같은 작은 변화가 일상의 편안함과 기동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작은 음식이 건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조력자입니다. 8.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는 TV를 보면서 무심코 깨무는 맛있고 아삭한 간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리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붓기를 줄이며 신체가 여분의 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밀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를 짠 평판 때문에 피하는데 나트륨이 붓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무염 피스타치오는 견과류 계열에서 가장 풍부한 칼륨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무염 피스타치오 단 한 컵은 1000mg 이상의 칼륨을 전달하는데 이는 바나나에서 얻는 것의 2배 이상입니다. 즉, 단 한 줌만으로도 신체의 체액 균형을 회복하고 다리를 더 가볍고 편안하게 느끼도록 돕는 강력한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칼륨은 천연 이뇨제처럼 작용하여 세포에서 여분의 나트륨을 조용히 끌어내고 갇힌 물을 함께 운반합니다. 그것이 체액 저류의 핵심입니다. 나트륨이 축적되고 물이 여기에 달라붙어 발목이 붓고 손가락 반지가 꽉 끼며 걸을 때 무겁고 쑤시는 느낌을 유발합니다. 피스타치오와 같이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추가함으로써 여러분은 균형을 뒤집어 신체가 불필요하게 붙들고 있던 물을 방출하도록 돕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간단한 변화는 다리가 느끼고 움직이는 방식에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어 약물이나 복잡한 일과 없이도 붓기를 줄이고 뻣뻣함을 예방하며 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피스타치오가 여러분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생것 또는 가볍게 건조 로스팅한 버전을 선택하십시오. 추가 나트륨은 칼륨의 이점에 맞서 싸울 것이기 때문에 소금이 많이 첨가된 스낵팩은 피하십시오. 약 30g의 작은 한 줌을 덜어내어 물 한 잔과 함께 드십시오. 이것은 신장이 여분의 나트륨을 물과 함께 더 효과적으로 배출하도록 도와 간단한 간식을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체액 균형 일과로 바꿉니다. 여러분은 오전 중간, 오후 중간 또는 몸에 해가 되기보다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만족스러운 아삭한 간식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고 평범한 음식이 어떻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식단에 피스타치오를 정기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여러분은 다리가 더 가벼워지고 발목이 덜 부어 보이며 신체가 더 원활하게 기능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것이 간단하고 자연적이며 지금 당장 주방에 쉽게 보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여러분의 다리가 기다려온 조용한 영웅일지도 모르며 매일 튼튼하고 활동적이며 편안하게 지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붓기는 신발이 꽉 끼거나 반지가 빠지지 않거나 하루가 끝날 무렵 발목이 부어오르는 등 사소한 성가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체의 경고입니다. 이것은 체액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쌓이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하려는 것입니다. 칼륨 수치가 떨어지면 나트륨이 우세해져 물을 조직으로 끌어들여 심장에 과부하를 주고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을 보호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리를 튼튼하고 기동성 있게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진실은 대부분의 식품 산업이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제품에 숨겨진 나트륨을 넘치게 넣고 알약과 크림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반면 실제 해결책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어느 식료품점에서나 살 수 있는 8가지 천연 칼륨 풍부 식품이 신체가 여분의 체액을 배출하고 붓기를 줄이며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약물이나 복잡한 일과에 의존하지 않고 다리와 신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안전하고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음식들 중 어떤 것을 먼저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붓기가 너무 심해서 걱정이 되거나 일상 활동을 더 어렵게 만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을 안내하여 그들이 다리의 편안함과 힘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다리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더 많은 팁을 보려면 저희 채널의 다음 영상을 확인하십시오. 60세 이상 다리 부기를 줄이고 관절을 강화하는 콜라겐 풍부 식품 8가지. 다리 부기, 관절 뻣뻣함 또는 사라지지 않는 이상한 저림 증상을 느끼고 계셨습니까?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통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콜라겐이 부족해지고 있음을 경고하는 신체의 적신호 방식입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탄력 있게, 관절을 유연하게, 다리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60세에 이르면 우리 몸은 젊었을 때보다 약 75% 적은 콜라겐을 생산합니다. 놀라운 부분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접시에 있는 많은 음식이 실제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과학에 따르면 신체가 콜라겐을 재생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8가지 완전히 자연적인 식품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40% 이상으로 단 몇 주 만에 붓기를 줄이고 힘을 재건하며 편안함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음식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년 동안 피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리와 관절을 다시 젊게 느끼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최근 다리나 관절에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콜라겐 수치를 지원하기 위해 지금 어떤 음식을 섭취하고 계십니까?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고 맞춤형 팁과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8. 달걀 노른자. 수십 년 동안 달걀 노른자는 동맥을 막고 심장 건강을 악화시킨다고 여겨지는 콜레스테롤 폭탄이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발견들은 그 이야기를 뒤집어 달걀 노른자가 콜라겐 촉진 영양소의 가장 풍부한 천연 공급원 중 하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콜라겐 생산에 필수적인 두 가지 아미노산인 글리신과 프롤린의 존재입니다. 글리신은 피부, 힘줄, 인대를 지지하는 필수 비계인 콜라겐 섬유의 3중 나선 구조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아미노산입니다. 글리신이 충분하지 않으면 콜라겐 생산이 급격히 느려져 피부가 처지고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달걀 노른자의 풍부한 프롤린은 관절과 피부의 결합 조직을 강화하는 화합물인 하이드록시 프롤린의 형성을 도와 콜라겐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20년 영양 및 노화 저널 오브 눌리션 앤드 에이징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적어도 4번 전체 달걀을 섭취한 노인들은 노른자를 피한 노인들보다 순환하는 콜라겐 펩타이드 수치가 24% 더 높았습니다. 동일한 그룹은 단 6주 이내에 아침 관절 뻣뻣함과 하체 부기가 상당히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최대의 이점을 얻으려면 달걀은 콜레스테롤 산화를 최소화하면서 아미노산 구조를 보존하는 방법인 반숙이나 술안과 같이 가볍게 익혀 먹어야 합니다. 스크램블 에그나 오믈렛도 여전히 유익하지만 과열은 글리신 효능을 약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달걀을 시금치나 토마토와 같은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와 짝을 이루면 콜라겐 생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프롤린을 하이드록시 프롤린으로 전환하는 효소 과정의 보조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또한 다채로운 채소와 함께 2개의 전체 달걀로 하루를 시작할 때 에너지 개선과 다리 저림 감소를 보고합니다. 7. 파파야. 밝고 즙이 많으며 종종 아침 식사 과일로 즐기는 파파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콜라겐 재생을 위한 비밀 무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파파야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파파인이라는 효소인데 이것은 질긴 단백질 결합을 분해하고 아미노산을 더 생체 이용 가능하게 만드는 천연 화합물입니다. 이 효소는 노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져 콜라겐을 형성하는 바로 그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파파인은 이러한 아미노산을 풀어서 신체가 특히 피부, 관절, 다리에서 콜라겐을 더 효율적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생물학적 조력자처럼 작용합니다. 2023년 영양 및 노화, 눌리언츠 앤드 에이징에 발표된 이중 맹검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 매일 신선한 파파야를 섭취한 60에서 78세 참가자들은 피부 탄력이 33% 증가하고 눈에 띄는 주름이 21% 감소했으며 하체 불편감이 28% 감소했습니다. 파파야로부터 최대한의 이점을 얻으려면 생으로 익은 것을 가급적 아침 공복에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효소가 다른 음식에 방해 없이 활성화되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간단히 이것을 썰어서 그대로 먹거나 콜라겐 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라임즙을 약간 넣어 스무디에 갈아 마실 수 있습니다. 통조림이나 익힌 파파야는 피하십시오. 열이 파파인을 파괴하고 비타민 C 함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일부 노인들은 처진 피부를 겨냥하여 으깬 파파야를 국소적으로 바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법은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꾸준히 섭취할 때 파파야는 콜라겐 대사를 변화시키고 거울에서나 하루 종일 다리가 느끼는 방식 모드에서 눈에 띄는 방식으로 순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6. 닭껍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건강에 해로운 지방에 불과하다고 가정하고 본능적으로 벗겨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닭껍질에는 노화하는 신체에 드물고 강력하며 깊이 치유하는 무언가가 들어있습니다. 이 음식은 인체에서 가장 풍부한 콜라겐 유형인 일형 콜라겐의 최고 천연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일형 콜라겐은 피부에 탄력을 주고 관절에 회복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60세 이후 가장 급격히 감소하는 콜라겐 유형이며 이것이 피부가 얇아지고 다리가 붓고 근육이 약해지는 이유입니다. 2022년 노화 임상 중재 클리니컬 인터벤션즈인 에이징에 발표된 무작위 대조 시험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식단에 조리된 닭껍질을 포함시킨 65세 이상 참가자들은 12주에 걸쳐 일형 콜라겐 밀도가 31% 증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무릎 꺾임 사고가 줄어들고 걷는 동안 균형이 개선되었으며
발목에 눈에 띄는 부기가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닭 껍질 속의 콜라겐 섬유, 엘라스틴, 그리고 조직 내 수분을 결합하는 화합물인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의 독특한 매트릭스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수분 공급과 조직 복구에 매우 중요하며 이는 하체에서 저림, 뻣뻣함 또는 통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입니다. 닭 껍질을 올바르게 먹는 핵심은 준비 과정입니다. 튀기는 것은 콜라겐을 분해하고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독성 화합물인 유해한 알데하이드를 생성합니다. 대신 적당한 온도에서 굽거나 천천히 로스팅하는 것은 껍질이 자연스러운 젤라틴 질감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면서 콜라겐 무결성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노인들은 껍질이 붙은 부위를 사용하여 홈메이드 닭 육수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는 콜라겐이 국물 속으로 스며 나오게 합니다. 이것은 내부로부터 관절과 피부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따뜻하게 마실 수 있는 치료용 음료가 됩니다. 여러분은 또한 육수 큐브를 얼려서 수프, 곡물 또는 스튜에 추가하여 일상 식사에서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콜라겐이 풍부한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5. 정어리. 작고 기름지며 종종 캔 속에 숨어있는 정어리는 이용 가능한 가장 강력한 콜라겐 강화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것을 간과합니다. 정어리를 차별화하는 것은 이것이 피부, 뼈, 결합 조직을 포함하여 통째로 먹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일형 및 사면 콜라겐이 극도로 풍부합니다. 사면 콜라겐은 다리와 발로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는 섬세한 관인 혈관에 특히 중요합니다. 사면 콜라겐이 분해되면 순환이 어려워지고 이는 많은 노인들이 보고하는 하체의 부기, 무감각, 그리고 그 날카로운 저림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2021년 유럽 임상 영양 저널, 유러피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눌리션에 발표된 임상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일주일에 3번 정어리를 섭취한 노인들이 10주 기간 동안 말초순환이 19% 개선되고 발목 부기가 27% 감소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이점은 정맥과 동맥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인 혈청 콜라겐 수치 증가 및 엘라스틴 농도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정어리는 콜라겐의 대다수가 존재하는 피부와 뼈를 포함하여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통곡물 토스트 위에 얹거나 레몬즙을 곁들인 신선한 샐러드에 섞거나 토마토 기반 파스타 요리에 저어 먹을 수 있습니다. 냄새가 거슬린다면 요리하기 전에 레몬즙에 잠시 담가두면 냄새를 중화시키고 풍미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콜라겐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지방인 올리브 오일에 담긴 정어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산화되기 쉬운 콩기름이나 해바라기유에 담긴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섭취할 때 정어리는 콜라겐 재건을 도울 뿐만 아니라 신경계를 자양하여 밤에 경고 없이 찾아오는 무서운 다리 경련을 줄여줍니다. 넷. 골수. 한때 별미로 여겨졌던 골수는 이제 붓기, 쇠약, 얇아지는 피부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위한 영양의 원천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골수는 소의 대퇴골이나 양의 정강이뼈와 같은 큰 뼈 속에서 발견되는 지방이 많고 젤라틴 같은 조직이며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콜라겐 전구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골수를 매우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이 1형 및 2형 콜라겐뿐만 아니라 관절을 완충하고 피부의 내면으로부터 수분을 공급하는 천연 윤활제인 히알루론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 임상 류마티스학 저널, 저널 오브 클리니컬 루머탈러지의 한 연구에서 관절 통증과 경미한 다리 부종이 있는 노인들이 일주일에 4번 골수 육수를 섭취한 결과 8주 후에 관절 유연성이 36% 개선되고 국소부기가 40% 감소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합 조직 내에 물을 보유하고 움직이는 관절 사이의 마찰을 줄이면서 피부의 통통함을 증가시키는 화합물인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의 존재 덕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골수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먹으려면 섬세한 콜라겐 구조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젤라틴 같은 내부를 방출하도록 뼈를 천천히 구워야 합니다. 이 구운 골수는 떠내어 사워도우 토스트에 바르거나 소스에 저어 넣거나
수프에 녹여 매 끼니마다 치유를 전달하는 풍부하고 버터 같은 질감을 낼 수 있습니다. 또는 뼈를 물에 사과 식초와 함께 12에서 24시간 동안 끓이면 모든 콜라겐, 미네랄, 관절 지원 영양소를 끌어내는 천천히 추출된 강장제인 뼈 육수가 생성됩니다. 매일 반 컵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기동성과 피부톤의 개선을 보기에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골수는 줄기세포 자극 화합물도 풍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의약품 보충제가 할 수 없는 일인 세포 수준에서의 복구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셋, 젤라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젤라틴을 설탕이든 디저트와 연관짓지만 순수 무맛 젤라틴은 오늘날 이용 가능한 콜라겐 생성 화합물의 가장 풍부한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젤라틴은 동물의 결합 조직에서 나오는 조리된 형태의 콜라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체 내 모든 콜라겐 구조의 거의 70%를 구성하는 세 가지 아미노산인 글리신, 프롤린, 하이드록시프롤린을 직접 공급합니다. 젤라틴이 노인들에게 특히 강력한 이유는 이것의 흡수성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리 조리되었기 때문에 콜라겐 사슬이 더 작은 펩타이드로 분해되어 노인들에게 흔한 증상인 위산이 적은 사람들에게도 소화하고 흡수하기 더 쉽습니다. 2020년 미국 임상영양저널 어메리컨 저널 오브 클리니컬 눌리션의 연구원들이 수행한 시험에서 매일 식단에 10g의 젤라틴을 추가한 노인들은 단 8주 만에 피부 수분 공급 45% 개선, 관절 뻣뻣함 22% 감소, 종아리 근육 긴장도 38%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활발한 콜라겐 합성을 나타내는 혈중 콜라겐 펩타이드 수치 상승과 밀접하게 연관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또한 균형 문제가 줄어들고 보행 속도가 빨라졌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콜라겐이 미용적일 뿐만 아니라 근육 및 구조적이기도 함을 시사합니다. 완전한 이점을 얻으려면 목초를 먹인 쇠고기나 방목하여 키운 돼지로 만든 무맛 젤라틴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따뜻한 물에 녹여 강장제로 마시거나 차나 커피에 저어 마시거나 신선한 베리와 약간의 꿀을 넣어 홈메이드 과일제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 대사를 방해하는 인공색소와 감미료가 포함된 시판맛 젤라틴은 피하십시오. 조직의 힘과 탄력을 부드럽게 되돌릴 방법을 찾고 있다면 매일의 젤라틴은 여러분의 도구 상자에서 가장 간과되었지만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둘, 간.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며 수십 년 전 이것을 무조건 피하라고 들었던 대부분의 노인들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간, 특히 목초를 먹인 쇠고기나 방목하여 키운 달걀간은 지금까지 발견된 콜라겐 활성화 영양소의 가장 풍부한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간을 매우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신체가 새로운 콜라겐을 합성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하는 4가지 필수 보조인자인 비타민 A, 구리, 아연, 글리신의 농축된 밀도입니다. 이러한 영양소 없이는 고단백 식단조차도 피부, 관절, 혈관, 근육을 지지하는 콜라겐 매트릭스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2022년 노인 영양 저널 오브 저란털라지켈 눌리션에 발표된 단면 분석에서 연구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간을 섭취한 노인들이 비섭취자들에 비해 혈중 콜라겐 활성 지표가 143%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동일한 개인들은 하지 정맥류, 피부 처짐, 무릎과 발목 주변 부기가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는 간의 독특한 영양 프로필이 나이와 함께 가속화되는 조직 변성을 되돌리는 가장 완벽한 식품 중 하나로 만든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간을 직접 먹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단계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량의 익힌 간을 수프, 스튜 또는 다진 고기에 섞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풍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레몬즙을 살짝 뿌린 간 파테를 통곡물 토스트에 얇게 펴 바르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양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단 1에서 2온스, 약 28에서 57g, 만으로도 특히 과일과 채소의 비타민 C와 결합될 때 콜라겐 복구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종종 단 몇 주 이내에 더 탄력 있는 피부, 더 강한 다리, 그리고 극적으로 감소된 붓기를 발견합니다. 하나,
콜라겐이 풍부한 뼈 육수. 우리 목록의 맨 위에는 현대 과학이 마침내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고대의 비약, 뼈 육수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준비되었을 때 이것은 영양학계에 알려진 생체 이용 가능한 콜라겐의 가장 강력하고 농축된 공급원입니다. 이것을 1위로 만드는 것은 단지 콜라겐 그 자체가 아니라 뼈 육수가 조직을 재건하고 염증을 줄이며 내면으로부터 기동성을 회복시키는 시너지 화합물의 전체 스펙트럼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1형, 2형, 3형 콜라겐과 더불어 젤라틴,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히알루론산이 포함되며 이것들은 모두 신체 전체의 결합 조직을 형성하고 수분을 공급하며 보호하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화합물입니다. 2021년 노인 건강 및 영양, 제리앵닉 헬스 앤드 눌리션에 발표된 획기적인 임상시험은 매일 250ml의 뼈 육수를 섭취한 60세 이상 참가자 110명을 추적했습니다. 단 8주 후에 그들은 피부 탄력 52% 개선, 다리 통증 및 경련 34% 감소, 신체 활동 수준 48% 증가를 보였습니다. MRI 스캔은 무릎과 엉덩이에 더 두꺼워진 관절 연골을 밝혔으며 혈액 지표는 콜라겐 재건의 직접적인 지표인 하이드록시프롤린과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의 수치 상승을 확인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게도 뼈 육수를 가벼운 걷기와 결합한 참가자들은 균형이 상당히 개선되고 발저림이 감소했는데 이는 뼈 육수가 구조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신경 기능과 순환도 향상시킨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진정한 콜라겐이 풍부한 뼈 육수를 만들려면 목초를 먹인 소뼈나 자유롭게 방목한 달걀뼈대, 관절과 연골 포함을 물에 사과 식초 1스푼과 함께 끓이십시오. 이 산성 환경은 18에서 24시간에 걸쳐 콜라겐, 미네랄, 치유 화합물을 끌어냅니다. 더 오래 끓일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액체가 냉장고에서 젤라틴처럼 변하면 다 된 것입니다. 그것이 높은 콜라겐 함량의 신호입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하게 마시거나 일주일 내내 수프와 스튜의 베이스로 사용하십시오. 첨가물이 든 시판 버전은 피하고 절대 너무 세게 끓이지 마십시오. 이것이 신체가 스스로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섬세한 아미노산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세 이상이고 저림, 붓기 또는 약한 다리로 고생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몸은 깨닫지도 못한 채 콜라겐을 갈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8가지 식품은 단지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최전선 방어선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차이는 세부 사항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결합하느냐가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빨리 치유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콜라겐이 풍부한 식품들 중 이전에 시도해본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결과를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도해야 할 이것들을 준비하는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것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채널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벨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향후 영상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으니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